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VHI가 갑작스러운 악재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시는 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거라 보는데요. VHI를 뭐 소개를 한다면 대표적인 원전 관련주죠. 그리고 보시면 월봉상으로도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월봉, 주봉, 일봉 이렇게 보시면 실질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저점과 고점을 높이는 우상향 흐름인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죠. 계속 저점과 고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추세를 만들면서 그런데 갑자기 이런 좋은 흐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가 이제 금일 최고 매출액의 이 VHI의 최고 매출액의 98.9%에 해당하는 2322억의 계약이 해지된 공시가 뜨자마자 시간의 하한가로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어 가지고 실상 충격을 받으신 투자자분들이 꽤 많으실 거라 이렇게 좀 봅니다. 다만 이 공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쭉 보시면 1번, 2번, 3번을 제쳐놓고 4번에 보면 본 공사는 원 발주처에서 당사와 직접 계약 요청이 있어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솔직히 여기 그 계약을 하고 원래 계약 상대방인 이젠 포모사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대만 포모사 그룹의 계열사 중 하나고 대만 포모사 그룹 자체가 대만 내 최대 민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름도 없는 독부잡도 아니고 해외에서 어느 정도 네임드가 있는 기업이 2천억 단위의 계약을 쉽게 해지한다라는 건 신뢰적 측면에서도 타격을 입는 부분이고, VHI 입장에서도 이리 쉽게 인정하지 않겠죠. 해지한다는데 제정신이 아니겠죠. 매출의 98점? 거의 98.9%, 99%의 그 매출액에 그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정 안 할 겁니다. 사실 쉽게 이렇게 해지시키려고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큰 계약을 일반형으로 해지한다면 어느 회사가 저 포모사 그룹하고 계약을 하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그 계약 해지하는 공시 같은 경우도 본다면 가끔 페이퍼 컴퍼니 의심드는 회사도 있잖아요. 여태 처음 듣는 알지도 못하는 독부자 회사가 수십억 정도, 그냥 20억 30억짜리 계약 해지를 하거나 크게 본다면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OCI, 과거에 OCI 같은 경우도 실적 악화로 인한 명백한 이유가 있어 해지되는 공시를 봤거든요. 서로 합의해가지고 상대방이 너무 이제 실적이 악화가 되다 보니까 해지하는 경우는 봤어요. 하지만 BHI 사례는 흔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게 포모사 중공업과 계약 해지 그 이유 자체가 원발주처에서 당사 직접 계약 요청이 있어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경우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게 나오는 그런 사례는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악재라기보다는 계약이 포모사 중공업에서 이제 원발주처잖아요. 그럼 포모사 그룹 내에 있는 계열사 중 하나와 재계약할 것이라는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다. 이 내용만 이렇게 봤을 땐요. 그래서 크게 제가 봤을 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이거 예를 들어 가지고 BHI에서 빌어가지고 제발 재계약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원발주처에서 당사 직접 계약 요청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재계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포모사 중공업에서 이제는 그 포모사 그룹 내에 있는 계열사 중 하나와 이제 명이 바뀌는 거죠. 그 중 하나와 제가 봤을 때는 재계약할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한까지 쳤으니까 시간에 차트를 좀 보시면 차트도 재밌어요. 뭐냐면 이 BHI 같은 경우의 특징은 뭐냐면 시세가 한번 크게 뿜어요. 뿜고
그 다음에 정별 형태잖아요. 5일선, 21선, 61선 정별 상태에서 이렇게 밀릴 때는 거의 301선 부근에서 다 지지를 받습니다. 뭐 살짝 보시면 이렇게 뭐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정별된 상태에서 무너지면 301선에서 지지받는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뭐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반등이 뭐 적으면 뭐 30%, 크면 뭐 50%, 60%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이제 그 301선 이제 지금 정별 상태에서 지금 계속 이제 정별 상태에서 밀리면 301선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 301선 부근이 얼마냐 이거 보면 가격대가 8,230원입니다. 그러면 금일 이제 하한가친 그 시세가 8,160원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본다면 8,230원 부근이 301선이잖아요. 그럼 여기 부근 이렇게 무너뜨린 순간부터가 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일 시간으로 만약에 마이너스 10% 이하로 밀린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진입을 하셔도 되는 가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일 단타 쳐도 단타도 굉장히 좀 왜냐면 이게 301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이 보통 나오니까요. 여기서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무너지더라도 일시적이고 결국은 그 이상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가 보면 길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한 달, 두 달, 2개월 이내로만 그냥 뭐 한 달에서 301선 지지받은 뒤에 한 달에서 두 달 사이를 내다 본다면 최대 두 달 사이로 내다 본다면 투자할만 한 거거든요. 여기에서도 만약에 뭐 8,000 여기서 뭐 8,230원이 무너졌어. 그래서 뭐 8,000원 부분까지 뭐 이렇게 밀었다 쳐요. 8,000원, 뭐 7,800원, 뭐 7,000, 뭐 700원 뭐 이렇게 밀렸다 쳐. 그래도 여하튼간에 이 부근 301선 부근에만 터치해서 만약에 뭐 밀린다 하더라도 이 부근에서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대신 2개월 동안 이런 뭐 하방 흔들림만 참으셔야겠죠. 일시적인.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하한가를 쳤을 때는 내일 만약에 마이너스 10% 이하로 밀릴 때는 굉장히 좋은 맥점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들께서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도 마찬가지고 보유하지 않으신 시청자님들도 한번 진입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만약에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기다리세요. 보통 바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최대 뭐 30% 정도는 터지는 경우가 많았으니 그러면 만원대 이상은 간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9,700원에서 만원대 이상은 회복을 해준다는 얘기니까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 이 가격대까지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이게 또 원전 관련주잖아요. 그럼 최근 그 원전 체코 수주를 받느냐 안 받느냐, 물론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안 받아도 만약에 뭐 못 받는다고 한다면 일시적으로 또 밀릴 수 있겠죠. 밀리면 더 좋은 맥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그 BHI 같은 경우는 301선을 이탈을 일시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뭐 크게 추가락은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아무리 악재가 터진다 하더라도 크게 추가락은 나오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여기에서 지지받고 무양을 만든 다음에 끌어올릴 때는 AI 같은 경우 전력 같은 경우는 SMR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회복을 해주겠죠. 시세 회복을 해주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일 하한가 친다고 한다면 하한가가 아니라 시간의 하한가처럼 8,160원에 시작을 한다. 그래서 밀린다. 그러면 아주 좋은 매수 타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요. 흐름상으로 뭐 내용도 그렇지만 내용도 완전 해지가 아니잖아요. 원 발주처에서 당사 지적계약 요청이 있었으니 그런 재계약 공시가 또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또 살아나면서 이제 앞전 고점도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식이라면. 왜냐면 AI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 아니면 체코 원전 수주라도 진짜 받게 된다면 알파 플러스 해가지고 그냥 슈팅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만큼 시청자님께서 우리 그 차분히 내일 밀린다 한다면 뭐 매수 진입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만약에 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기다리셔라. 멘탈 좀 부여잡고 기다리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